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재지원연구소의 손승태 대표입니다. 자, KHD를 활용한 채용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다섯 번째 강점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점지능. 강점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점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능하면 IQ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IQ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각각 다르고 그 다른 영역에서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강점지능입니다. 다중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알아볼 것이 바로 이 다중지능에 대한 것입니다. 다중지능은 왜 필요할까요? 각 직무마다 해야 될 일이 다릅니다. 특성도 다릅니다. 따라서 각 직무마다 필요한 지능 역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무에 적합한 지능을 가진 사람이 일을 했을 때 더 성과를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강점지능, 다중지능에서 공부를 해보시고 각 직무마다 어떤 것이 필요할까를 고민해 보셔서 그 필요한 지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시고 또 기존 직원들도 그 지능에 잘 맞도록 일을 배분할 수 있다면 더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점지능은 크게 8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뇌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발표한 내용인데 이 8가지 내용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면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악지능이 있습니다. 음악지능, 여기 좀 상대적으로 쉬운 지능이죠. 말 그대로 음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감이 좋은 사람, 리듬감이 좋은 사람, 또한 직접 이렇게 노래를 하거나 음악 악기를 다루고 해서 음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을 해석하는 역량, 또 음악을 선정하는 역량, 그 음악을 일에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음악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필요할까요? 음악을 직접 사용하는 직무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직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음악지능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꼭 음악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음악지능이 높은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에는 그 날씨에 적합한 음악, 분위기에 적합한 음악, 시즌에 적합한 음악을 들어서 사람들을 더 편하게 해주고 그 분위기를 더 돋보이고 높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음악지능이 아주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음악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내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음악과 관련된 지능을 음악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우리 회사에 혹시 이런 게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디에 필요하지?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신체운동지능입니다. 신체운동지능은 몸을 쓰는 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짓, 또 동작 이런 것들에 대해 민감한 것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냅니다. 움직임을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작은 움직임의 차이들도 잘 캐치를 해내는 이런 민감한 움직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지능이 되겠습니다. 또한 움직임을 이해도 하지만 표현도 잘 해냅니다. 그래서 몸으로 표현하는 것들, 이것이 무용 같은 예술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이런 것들을 잘하는 지능이 바로 신체운동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신경이 좀 뛰어난 편이고요. 또 몸을 표현해서 예술행위도 잘하는 편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일들을 대체로 잘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회사에는 신체 운동진이 필요한 일이 있을까? 몸을 움직여야 되는 일들 또는 손을 잘 쓰는 일들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논리수학지능을 보겠습니다. 논리수학지능, 논리와 수학. 네, 이 두 글자만으로는 머리 아픈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논리적인 착오를 하는 것, 그리고 수학과 관련, 숫자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한 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기호에 익숙합니다. 직무 중에서 숫자를 다루는 일이다, 또 많은 숫자, 복잡한 숫자를 다루는 일이다 했을 때 이들은 잘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 법칙, 또 이런 수학적인 이해, 이런 것들, 규칙성을 찾아내고 어떤 이론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이런 일들을 잘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능력이 좋고요. 조합이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켜서 공통점을 찾아낸다든지 연관관계 찾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내고요. 생각도 논리적인 사고, 생각, 수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잘해내는, 그리고 학창시절에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던 학생들이 보통 논리수학 지능이 높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 어떤 직무가 맞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떠오르시겠죠? 뭐 대표적인 것은 회계 직무라든지 뭐 세금 관련된 것들, 또한 법에 관계된 것도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통계적인 통계 관련 업무라든지 숫자, 또 설계, 뭐 기계 설계라든지 회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간지능은 어떤 걸까요? 공간지능, 말 그대로 공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공간을 잘 파악하는. 그래서 공간뿐이 아니고 도형, 그림, 지도 등 2차원, 그리고 공간 3차원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구성하거나 도면을 구성하거나 어떤 디자인을 구성하는 이런 구성 능력이 좋고요. 또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걸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보지 않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공간을 잘 표현하고 디자인을 잘 해내는. 그래서 공간지능은 일단 우리가 어떤 공간을 구성하는 지능에다가 디자인 지능도 이 공간지능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직무가 잘 맞을까요? 일단 디자인 관련 일이라면 공간지능은 높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아니면 공간을 구성하는 것들, 설계하는 일들, 이런 일들, 공간이나 평면에 관계된 일을 한다면 공간지능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 언어지능을 보겠습니다. 언어지능은 말과 관계된 것입니다. 말, 글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잘합니다. 이들은. 그리고 또한 말을 잘하는, 글을 잘 쓰는 것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또 쓴 글을 이해하는 것 역시 잘해냅니다. 그리고 어휘가 대체로 풍부한 편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고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들, 생각을 말이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잘 해내는 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게 필요할까요? 글을 써야 되는 일이라든지 말을 해야 되는 일이다. 특히 사람을 상대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필요한 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대화를 나눠야 되는 일인데 언어 지능이 낮다?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글을 써야 되는데 언어 지능이 낮다? 이것 역시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직접 상대하거나 아니면 말과 글을 통해 사람을 상대한다? 그렇다면 이 언어 지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인간 친화 지능. 이것은 뭐냐?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과 친해지는 것, 사람과 관계하는 것에 대한 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인간 친화지능이 높은 경우에 특성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잘 사귀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항상 관계를 잘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도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민감하고, 사람에 예민하고, 잘 파악하고, 잘 관계를 형성하는, 잘 이해해 주니까는 관계가 형성이 쉽겠죠. 이런 지능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 친화 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 친화 지능은 무슨 직무에 관계가 있을까요? 대고객 서비스라든지, 고객을 직접 만난다든지, 또한 사람을 만나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일 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더라도 사람에 관계된 기획을 한다든지, 사람에 관계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했을 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일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이해 지능은 뭐냐? 자기이해,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것은 내비게이션의 GPS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이해 지능이 있어야지 내가 어떤 목표를 했을 때 그 목표 지점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더 갖춰졌고 얼마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신에 대한 이해, 또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 또한 스스로의 동기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 또 내 감정과 내 의도를 파악하는 것,
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스스로를 파악하는 역량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 필요할까요? 네, 이것은 특정 직무보다는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배우고 또한 그간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해드리기는 기본적으로 한 3위 안에 자기의 지능이 있는 경우를 권해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하면 일을 못할까요? 네, 부족한 경우에 옆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챙길 수 있다,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 하신다면 이 부분을 그렇게 높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좀 높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일을 잘 배우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연 친화 지능입니다. 자연 친화, 자연과 친화, 인간 친화가 인간과 친화이라면 이건 자연과 친화 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자연을 잘 돌봅니다. 관심만 많은 것이 아니고 돌보는 것도 잘 해냅니다. 동물도 잘 키우는 사람이 있고 화분도 잘 키우는 사람이 있죠. 화분 선물 받으면 무조건 죽이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연 친화인지 낮은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자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들은 보통 눈썰미가 좋습니다. 관찰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류하는 역량 이런 것들로 뛰어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나타나냐? 자, 그러다가 마주치는 사람의 옷을 보고서 브랜드를 맞춘다든지 가방의 브랜드를 맞춘 이런 관찰하고 그것이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 체계를 발견해내는 이런 역량도 뛰어나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지만 눈썰미가 뛰어난 경우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연 친화 지능은 어디에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자연과 동식물과 관계된 직무라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동식물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필요할까요? 눈썰미가 필요한 경우에 뭔가 깊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는 것들을 캐치해내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연 친화 지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 지능이 있습니다. 8가지 지능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가진 것과 못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더 좋은 지능, 나쁜 지능은 없습니다. 각 직무마다 적합한 지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신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이번에 채용하는 직무가 이거야? 그러면 이 직무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해? 어떤 강점 지능이 필요해? 이걸 가진 사람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지 정말 적합한 인재를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8가지 꼭 기억해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본 교육에서 마지막 선호 직무 방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일 중심인지 관계 중심인지 절차 중심인지 직관 중심인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한 적합한 직무를 파악하고 또 적합한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네, 강점지능 지금까지 공부하셨는데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채용하실 때 또한 기존 직원들과 직무를 해나가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하시고요. 반복해서 들으셔서 익숙해지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이 이쪽 사람 채용의 전문가 되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강점 지능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 선호 직무 방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